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1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제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남북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층, 세대, 이념에 따라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60여 년 만에 불굴의 의지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을 이룩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까? 작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대립과 갈등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수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힘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그만큼 대외 충격에 약합니다.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입니다. 성장의 활력은 멈추었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 되면 서민도 더불어서 잘 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 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철폐와는 달리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지출과 중복의 비효율을 없애야 합니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 대통령의 혼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이지만은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더할 경우 체감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의 11.2%인 320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 세대 첫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목소리는 높지만은 정작 정규직의 과보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거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은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반성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에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 조건이자 민생 안정의 충분 조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이해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 87년 체제를 바꿔 나갑시다.